자, 이제 팁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팁스. 팁스는 뭐 하는 거냐면 문장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글을 읽고 문제를 사고해서 해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로 딱 뚫어주는 수업이 이제 팁스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말은 되게 간단하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어 공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 이제 그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잡아줄 거야. 왜 먼저 안 되는 것인가? 자, 그것부터 먼저 잡아볼게. 많이 발전했지? 잡아봐. 작가가 문장을 써. 작가가 문장을 써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통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게 뭐냐. 해석 잘하려고 첫째,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했을 거야. 소위 이런 걸 이제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걸 배워. 그리고 이 문장 구조에 맞춰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걸 익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집집마다 이제 구문책 한 권쯤은 다 있잖아. 그치? 있잖아. 다 구문책. 없어? 있잖아. 문장 졸라 많이 있는 곳 있지. 다 한 권씩은 다 있어. 또 뭐 어느 학원에서든 혹은 누구한테든 이렇게 구문 수업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장에 대한 프랙티스를 좀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글을 이제 읽으려고 준비를 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 연습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해로서의 연결이 잘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지문을 많이 안 읽어서? 물론 필요하죠. 지문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연스럽게 독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어떤 글들을 읽어주면 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뭐 올해 영어 끝내놓고 뭐 내년에 수학 끝내놓고 그 다음에 국어 끝내놓고 탐구 끝내놓고 이제 4년에 걸쳐서 하면 되겠는데 이미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 그치? 1년 만에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충분하게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럼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자. 문장 해석을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이 바로 읽혀지지 않는가?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있어. 문장과 글의 연결고리가 있어. 궁극적으로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의도를 피력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글 자체는 전부 다 뭐가 만나서 글이 돼? 문장이 만나서 글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장과 글, 얘네들 동시에 둘 다 작가의 의도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글에서부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해석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을 때 독해가 잘 안 되더라. 결국 뭐야? 얘를 이루고 있는 문장에서부터 작가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문 공부한다, 문장 해석 공부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왔단 말이야. 문장 해석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 문장에서부터 작가의 의도를 캐치하는 연습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대충 뭘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 배웠지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법을 익혀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뭘 해주면 돼? 해석 자체가 작가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 이것부터 연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글을 봤을 때도 작가의 의도가 쉽게 캐치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글을 읽어. 그럼 이제 출제자는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출제해?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사고해서 문제를 풀어줘. 근데 또 이것까지 또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또 막상 되지가 않아. 자, 왜 그럴까? 문제는 누구의 의도야? 출제자의 의도죠. 그러니까 결국 글과 문제가 작가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로 서로 다르더라. 그럼 얘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도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거지. 그 연결고리가 뭐였고? 작가의 의도였고. 그래서 문장에서부터 작가의 의도를 캐치하자라고 얘기했었잖아. 얘도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지. 이 갭을 줄여주려면 이 연결고리는 뭘까? 작가는 그냥 글을 쓰지 않아. 주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 근데 이 주제를 그냥 막무가내로 막 쓰지 않는단 말이야. 주제라는 거에 대한 형식이 있어. 그리고 그 주제라는 형식을 논리라는 어떤 틀 안에서 글을 써줘야 돼. 자, 이거는 작가가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 그럼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하느냐? 또 출제자 역시도 지 마음대로만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 역시 출제자도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이야. 소위 말해서 출제 매뉴얼이라는 거죠. 출제 매뉴얼이라는 건 뭘 담고 있는 거야? 글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럼
작가하고 출제자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작가도 어차피 주제라는 형식 그리고 그걸 전개하는 형식 약속된 틀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이고 출제자도 이 약속된 틀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해줘야 돼. 공통분모죠. 그렇죠? 그럼 이제 봐봐. 작가가 주제라는 걸 표현하고 논리라는 걸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느냐. 이런 주제를 표현하고 약속된 틀을 이행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계속 패턴화 시켜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논리적인 글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다 보면 습관이 생겨. 습관이 곧 패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작가들이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표현 습관들. 이런 표현 습관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틀을 캐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틀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작가의 의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작가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문장을 쓸 때부터 논리를 표현하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틀을 지켜야 되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비논리적인 글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도구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문장 해석에서부터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어차피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보, 단서들을 글에서 잡아놔야 되는데 그 단서, 즉 정보를 뭐로써 활용하느냐. 얘네들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든. 얘네들을 가지고 정보로서 활용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문장 해석에서부터 얘네들을 캐치하는 연습들을 해놓으면 작가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해서 글은 자연스럽게 쉽게 읽힐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문제도 갭 없이 연결고리 없는 상태가 아닌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상태로 바로 사고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문장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을 다 봤을 때 그 문장 구조들이 하는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학습한 것이지 걔네들이 각각 작가가 왜 그런 의도로서 글을 쓰고 있는가,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학습을 시켜드릴 거야.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데 이어지는데 생기는 시간, 그 갭을 줄여줄 거고 요거 공부하고 요거로 연결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 갭을 줄여줄 거예요. 이 팁스 수업의 의도야. 알겠지? 정리하자면 이래. 신경 많이 썼어. 자, 지금 이 팁스라는 수업은 기존 구문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특히 뭐 1, 2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구문 수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야. 이건 문장 해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훈련시키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첫 수업 들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가 문장을 쓸 때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문장의 요소들이 있어. 자, 논리를 지키려고, 주제를 표현하려고, 전제를 전개하려고 쓰는 표현들이 있어. 그 표현들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팁스의 세 번째 목표는 아까 논리 전개를 위해서 작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논리적 도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 논리적 도구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논리적 도구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방법을 익히는 훈련 방식이 이제 팁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네 번째 목표는 문장의 표현이 각 유형별로 어떤 정보로 활용되는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도구나만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과 그 의도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정보로서 활용되는가. 이게 궁극적인 팁스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보를 캐치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을 해석하고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나로 계속 연결시켜드리는 프랙티스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안에 독해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교재를 한번 살짝 볼까?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장 해석이 실질적으로 지문에 어떻게, 지문 독해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 이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맨 뒤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존재해요. 앞에서 우리가 지문 독해했던 것들이 실제 답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과 지문 독해와 그 다음 문제 해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거든. 별도로 뭐 구문 공부하고 글 공부하고 문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한 훈련이 이제 팁스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속 날아가죠. 자, 그러면 봐봐.
이 교재가 그리고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문장을 작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쓸 거야. 문장이 시작부터 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 이후의 구조 이렇게 문장을 써나가겠지. 그치? 문장을 써나가는 이 구조 이것만 보면 다 구문 수업 같죠. 그쵸? 근데 작가가 맨 처음에서부터 문장을 쓰기 시작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현들을 왜 쓰는가에 대한 그 의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작가가 일단 문장의 맨 처음 뭐로 시작해? 주어나 부사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주어나 부사로 시작하고 주어 이후엔 동사, 그 다음 동사 이후에 블라블라 시불이겠죠. 동사 이후가 그 구조가 끝나고 나면 얘를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의 형태로 전개가 되겠지, 그지? 표현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자. 자, 주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써줄 거야. 전치사를 쓰거나 투부정사를 쓰거나 ing를 쓰거나 ed나 ed라는 건 pp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부사절 이런 것들을 쓰겠지. 이런 것들을 왜 쓰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주어의 형태들을 띄우겠지, 그렇지? 그럼 이 주어의 형식을 쓸 때 이 주어를 통해서 작가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입니다. 뭐 이런 해석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자, 이 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작가가 뭘 의도하는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팁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동사를 써주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주어 동사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주어를 좀 더 보충 설명해주는 패턴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작가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주어를 왜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런 의도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야. 기능을 배워서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주어는 주어인데 이러한 주어는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란 얘기야. 이런 표현을 왜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주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명사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명사라는 건 주어 말고도 뭐가 있어?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겠죠. 그럼 목적어나 보어를 왜 이런 애들이 설명을 해주는가? 작가는 굳이 이런 애들을 왜 쓰고 있는가? 이런 의도들을 자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캐치해서 실제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주제를 강조하는가? 어떻게 해서 논리를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동사 이유가 나오겠지. 여러분들은 주어가 동사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해석을 만들어 갔단 말이야. 자, 그런 시간이 아니란 얘기야. 주어와 동사 이유는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어. 얘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인 관계가 있다고. 동사로 하여금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얘네가 어떤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팁스라는 게 그런 시간이야. 그럼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썼네. 근데 이대로 문장은 끝나지 않아. 여기 뒤에 이런 애들로 다시 더 부연해서 보충 설명을 해줘. 그럼 이걸 왜 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작가는 문장 안에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배우는 것이 팁스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사고가 이루어지고 그 글에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보로 활용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까지의 연결고리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심은 문장 중심이지만 글을 읽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문장 해석부터 글을 이렇게 연결해서 글을 읽어줘야 돼. 그리고 글 역시 문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글을 읽어줘야 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팁스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역시도 훈련식 수업이야.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절대적으로 파악하시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구들을 자꾸 설명을 해주지, 그치? 주제를 강조하거나 논리를 강조하는 도구들을, 시그널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그런 도구나 시그널들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도구나 시그널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들, 생각하는 방법들을 인지하시고 자꾸 문장에다가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독해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문제를 푸실 때에도 적용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 수업이 바로 팁스 수업이다. 자, 챕터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챕터가 이런 거야. 작가의 의도를 한정하는 문두의 전치사구. 문두의 전치사구를 보고 작가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정지어서, 전제지어서 말을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주어의 패턴들을 보고 작가가 주어를 통해서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동사와 동사 이후의 구조를 봐서 작가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주제 강조나 논리 강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야. 그 다음 형용사를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또 형용사 상당어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간소화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특정하게 논리를 자주 쓰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시그널과 도구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배워서, 논리하면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 독해 시간에. 동의, 인과, 반의, 세 가지를 얘기했었지. 그치? 이 세 가지에 대한 도구들을 배워서 실제로 문장을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집약적으로 훈련하는 이 챕터가 5챕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대입편에서 흔히 보다 보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작가가 쓰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패턴들을 모아놓은 게 챕터 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맨 끝에 적용하는 부분들. 자,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적용을 해보시면 되시고, 이건 수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쭉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뤘기 때문에 답내기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사고를 계속 반복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라는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에는 앞에서 쓰였던 독해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패턴을 어플리케이션에다 수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나가시면 이 연결고리를 줄여줄 수 있을 거야. 문장 해석과 글을 읽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까지의 그 연결 과정들을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다. 알겠죠? 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되게 의욕을 가지고 듣거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쫙 훈련식 수업이잖아. 이 훈련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 책이 딱 끝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겠지. 절대평가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부터 영어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 수업 때 잘 들으시면 돼. 근데 그냥 들으면 의미가 없어. 수동적이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익숙한 건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자꾸 입으로 자꾸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 입으로 표현해야 빨리 기억나. 빨리 체화가 돼. 알겠죠? 배웠던 내용, 모르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들어놨다가 인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한번 내가 익혔던 거,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입으로 자꾸 표현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훈련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시면 이 책이 끝나갈 때쯤이면 해석이 수월하게, 아니 문제 해결이 수월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의 코드나 선생님의 모드는, 수업에 대한 코드나 모드는 전부 다 프랙티컬이야. 팁스의 제목도 아까 보여드렸죠. 까먹었어요? 뭐야? Translation in Practical Sentences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해석을 실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게 팁스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책이 딱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으로 사고가 돌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니까. 알겠죠? 그 목표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마무리해서 해보도록 하십시다. 요거는 지금 내가 현장에서는 계속 한 3년 정도 계속 수업을 해왔던 내용인 거고, 첫 해 학생들은 좀 익숙하지 않았어. 첫 해 이걸 했을 때 아니 무슨 이런 수업이 있지? 해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9월 모평 끝나고 실제 팁스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입소문으로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한 100%, 200% 만족하고 추천한 그런 수업이 팁스다.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애정이 많기도 하고 가장 호응을 많이 얻었던 그런 수업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만 소화하시면 모든 독해 과정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독해 과정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번 잘 참여를 해보십시다. 자, 그럼 첫 챕터 문두의 전치사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